저는 백수입니다. 내낄 때 자고 일어나고 나 편한 대로 시간 쓰는 일상이 나쁘지만은 않아요. 근데 이제 구직하겠다고 이력서를 쓰다 보면 가장 최신 커리어가 4년 전인 거죠. 사실 30대라는 게 한참 사회적으로 성장하고 바빠야 할 나이지 않나요? 그러니 제 또래 친구들 SNS가 얼마나 화려하겠어요. 누구는 대기업, 누구는 승진하고, 누구는 또 새로운 일로 전향을 해보고, 흔하게는 결혼, 아이를 낳은 소식까지 진짜 제각기 열심히 살고 있는 친구들을 보고 있다 보면 유달리 더 내가 멈춰있다는 느낌을 지우지 못하겠더라고요. 커리어는 끊겼고 와중에도 할 일 없이 핸드폰을 보고 있는 나. 아무래도 인생을 잘못 살아온 걸까요? 이 문제가 가득한 일상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 잘 생각을 해보니까요. 일단 저는 좀 사연이 있기는 해요. 언니가 이른 나이에 갑자기 하늘나라로 가버렸어요. 물론 형제된 저의 입장에서도 아픔이 컸지만 자식을 잃은 부모의 슬픔은 견줄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회사에서 가족 부고로 인한 휴가를 주기는 줬는데 그 짧은 기간 안에 회복할 수 있는 상처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고민 없이 바로 사직서를 냈습니다. 돈이 중요하기는 해도 내 인생의 가치를 따진다면 가족이 더 우선순위에 있다는 건 다들 이해할 만한 사유이지 않나요? 당시 제 선택이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지금도 딱히 후회는 없고요. 설상가상으로 엄마가 아팠어요. 어찌 보면 다행이었죠. 회사를 안 다니는 제가 엄마의 간병을 맡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당시에는 언니에 이어 엄마까지 있는 건 아닐까? 제 불안이 극치를 달했던 것 같아요. 엄마가 중환자실에 있는 동안은 진짜 잠도 못 자고 하루 종일 울기만 했거든요. 그때를 다시 생각하고 싶지는 않은데 어쨌든 지금은 지나간 일이 됐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생각을 해보자면 사람 감정이 참 일시적이더라고요. 당시에는 평생 갈 것 같은 불안이고 아픔이었는데 막상 시간이 지나니까 현실 문제가 더 크게 느껴지고 감정은 그래도 무뎌졌어요. 그렇게 감정이 좀 빠지고 나니까 저도 다시 사회적 지위를 고민하게 되고 나이를 생각하면 더 조급해지더라고요. 보통 30쯤에 기대하는 모습이 있잖아요. 독립해서 내 취향으로 꾸민 집, 내 차로 하는 출퇴근, 능숙한 업무력, 그럴싸한 직책, 그런 걸 가진 게 보통의 어른이라고 생각을 했고, 저도 이맘때쯤엔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 상황이 더 답답하게 느껴졌던 거죠. 누군가는 충분히 이루었을 그 모습이 저는 아니니까요. 가족이 떠나는 일은 적어도 내가 더 큰 어른이 돼서 책임을 질 수 있을 때 일어날 거라고 막연하게만 생각을 했는데 저는 통상적으로 상상하던 서른의 모습조차 갖추지 못했는데 졸지에 한 30년은 더 뒤에 일어나야 했을 것 같은 일이 연달아 터진 거예요. 그래서 더 조급한 게 있었어요. 하루라도 더 빨리 내가 자립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느낌? 문제는 일이 거기서 끝이 아니었다는 거죠. 지난 4년간 엄마는 거의 매번 다른 병증으로 전신마취 수술을 하고 입원을 했거든요. 좀 회복해서 구직을 고민할라 치면 어김없이 또 병원을 가야 했어요. 지치기도 지쳤고 제가 간병을 못한 탓은 아닐까 속으로 절망을 많이 했어요. 좀 앞으로 나아갈라 치면 다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는 조급함보다 의심이 들더라고요. 나 뭔가 이 단계에서 놓친 게 있나? 아니면 다음에 해야 할 일이 취업이 아닌 건가? 뭔가 세상이 그러면 안 된다라고 저를 막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은 거죠. 한두 번이면 모르겠는데 자꾸 발목이 잡히니까 그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없겠더라고요. 다시 구직을 하려고 할 때마다 일이 터지니까 멈춰버렸어요. 내가 할 줄 아는 건 딱히 없고 갈 길을 잃었으니까 진짜 하염없이 무력해지는 느낌? 몸이 멈추면 생각이 더 많아지는 거 아세요? 인생이란 뭘까? 난 왜 살아야 되지? 이런 생각이 불현듯 들더라고요. 이대로 죽어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어차피 난 사회적으로 고립됐고 가야 할 방향도 모르고 멈춰있으니까. 그런 침전하는 기분을 그나마 달랠 수 있는 게 책을 읽는 거였어요.
원래 책을 잘 읽는 편인 건 아닌데 위로가 되는 글귀나 명언 같은 거를 발견하면 약간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책을 읽을 수밖에 없는 거죠. 답을 찾지 못했던 것들에 관해서 책이 좀 다양한 관점으로 제시를 해주더라고요. 막막했던 앞이 좀 트이는 느낌? 이래서 책을 읽으라고들 하는 거구나. 그거를 머리가 아닌 몸으로 처음 체감했던 것 같아요. 책이 단순히 있어 보이거나 지적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걸요. 아마 전 그래도 죽는 것보단 살아 버티는 게 낫다라는 설득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읽게 된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이 있거든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삶으로부터 무엇을 기대하는가가 아니라 삶이 우리로부터 무엇을 기대하는가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삶의 의미에 대해 질문을 던지는 것을 중단하고 대신 삶으로부터 질문을 받고 있는 우리 자신에 대해 매일 매 시간마다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처음에 이 말을 읽었을 때 그렇게 충격이더라고요. 가뜩이나 버티기 힘들어서 내가 굳이 이 힘든 삶을 왜 살아야 되냐고 그걸 찾으려고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책임 전가도 아니고 그건 내가 답해야 할 문제라고 하는 거잖아요. 좀 가혹하지 않나요? 그냥 제가 갑자기 든 생각인데 꼭 의미를 거창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겠더라고요. 제가 지금 초코 케이크가 먹고 싶거든요. 그것도 삶의 의미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자면은 초코 케이크가 너무 먹고 싶어서 사서 먹었는데 생각보다 맛이 없는 거야. 그래서 전국 매장을 한번 털어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삶을 살아가야 할 의미가 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만드는 게 제일 맛있겠다 싶어서 내 입맛에 맞춘 초코 케이크를 만들어 볼 수도 있고, 그게 맛있으면 이 초코 케이크를 팔아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나중에는 그게 체인점을 낼 수도 있고 그 다음에는 글로벌하게 가야겠다 라는 장기적인 꿈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이전에는 삶의 의미에 대해 되게 거창하게만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작은 단위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것도 삶의 의미가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그냥 지금 문득 들었어요. 이렇게 소소하게 내가 하고 싶은 것들 안에서 찾아가다 보면은 뭐라도 나오게 되지 않을까요? 꼭 뭐 그렇게까지 발전시킬 가치만 의미가 있다는 건 아니고 어쨌든 당장 살아야 할 이유가 하루에 하나씩만 있으면 되지 않을까요? 우리 집 고양이 밥 줄 사람은 나밖에 없으니까 다음 주에 드라마 다음 편을 봐야 하고 다음 달에는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이 컴백을 하니까 그렇게 살아야 할 이유나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채워나가다 보면 그게 결국 삶의 의미가 될 수 있는 거겠죠? 내 취향대로 가치와 의미를 모으다 보면 개 중에는 예시로 든 초코 케이크처럼 내 삶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가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요? 현실의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지만 그런 미래에 대한 기대가 생긴 것만으로도 기분이 훨씬 나아지더라고요. 혹시 비슷한 시기를 지나고 계신 분이 있다면 당장 거창한 변화는 없어도 되니까 우리 오늘 단 하나의 이유만 찾아보도록 해요. 내일 또 하나 찾고 모레는 모레대로 또 하나 찾고 그렇게 해서 버티는 게 결국 삶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순간으로만 보내지 않고 저는 이렇게 기록으로 남기기로 했어요. 사실 답도 없는 인생, 이런 실체 없는 정신승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건지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는 저도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도 이왕 시작한 거 우리 함께 의미를 가지고 힘내보자고요.